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제가 이 스쿠버 다이빙에 탐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궁금했던 것이, 도대체 내가 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 이 물속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, 그런 것이었습니다. 다이빙을 계속하면서, 또 다이빙 교육을 계속하면서 나름 수중 세계를 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책을, 잡지를 뒤져서 나름 정리한다고는 했는데, 이게 제가 개인적인 세미나를 할 때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바닷속 세계뿐만 아니라 이 소위 물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방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선 첫 시간으로 수중세계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다뤄보고 싶은 내용들은 이건 저희 지론입니다만, 우리가 과연 지구에 살고 있는 건지 수구에 살고 있는 건지 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해양과 지구는 하나의 환경 체계라는 이야기, 그 다음에 이 물의 세계, 그 중에 민물 생태계도 포함해서 해양 혹은 대양, 그 다음에 이 해수에 들어오는 유기물들의 이 근원이 어딘지 한번 찾아봤습니다. 그리고 저희들이 다이빙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류에 대한 이야기와 산호초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수중 환경, 마지막으로 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지구가 지금의 형태를 갖추고 나서 인간이 육상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먼저 소중하게 간주를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혹성을 땅지자를 붙입니다. 지구라고요. 땅으로 되어 있는 혹성이라는 뜻이죠.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? 만약에 저희들이 수중 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이었다면 저희들은 분명히 이것을 수구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. 물숫자에 지구를 갖다 붙여서 억지 영어를 제가 만들어 보자면, 이거는 사전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earth가 지구입니다. 흙을 지자로 부르죠. 지구 할 때 흙으로 되어 있는 혹성인데,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은 수구, 아쿠아스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. 이 지구 혹은 수구는 실제로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큰 바다 5개, 그 다음에 땅 6개 이렇게 나누죠. 고대양은 태평양, 인도양, 대서양, 그 다음에 남극해와 북극해입니다. 6대주, 저희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, 유럽, 북미, 남미, 그리고 호주 쪽에 있는 이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나누었는데, 실제로 과연 이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체계가 아닐까 봅니다. 근데 우리 지구 전체의 4분의 3이 물입니다. 우리 표면의 75%는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.
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의 환경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. 5대양 6대주는 모두가 땅으로 그리고 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모든 민물과 모든 바닷물 역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동양 쪽에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. 바다는 모든 강을 받아들인다. 이렇게 큰 인품을 진열하는 뜻으로 이 격언을 사용하죠. 그래서 이 지구의 물의 세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구 표면의 70에서 75%가 해수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굳이 저희들이 따지는 면적으로 보자면 365, 656, 200 평방미터입니다. 제곱미터입니다. 이 태평양 한바다만 해도 지구 전체 육지 표면보다도 25%가 크다고 합니다. 이 대양, 이 바다의 물입니다. 이 물의 양을 우리가 1리터를 13평방 센티미터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이 모든 수 물의 부피를 보면 135000000 3평방 킬로미터입니다.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과연 지구 전체의 땅덩어리의 용적보다 물의 용적이 더 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수계, 물의 세계는 지구 전체 생활 공간의 90%를 차지합니다. 그래서 다시 얼스가 아니고 아쿠아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수중 세계 중에서 크게 봐서 물과 땅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은 이번에 땅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. 수계입니다. 물의 세계에서 크게 민물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로 나누어집니다. 이 민물 생태계는 저희들이 실제 살아가는 곳이죠.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민물 생태계입니다. 그런데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물과 민물을 합쳤을 때 모든 물의 3%만이 민물입니다. 저희들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의 3%만 먹고 마시고 씻고 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그 3%도 4분의 3이 남극해, 북극해의 빙하로 존재합니다.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불행하게도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남극,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기는 합니다. 그러나 실제 이 지구 전체 물의 3%밖에 안 되는 민물의 그 중에서도 75%를 저희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. 그러면서 25%가 이것은 지하수로 들어가 있습니다.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. 제가 그 영상들의 마지막 부분에는 물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. 우리가 왜 물을 아껴야 되는지, 함부로 물을 버려서는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. 일단 지금 이 전체 물의 단지 5%만 민물 전체입니다. 민물 전체의 5%만이 강이나 호수나 샘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
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모든 물은 어디론가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저희들이 샘물을 파서 선다고 해서 그 샘물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. 지하수의 일부를 파서는 것이고, 그 지하수는 다시 강으로, 강은 다시 바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공해가 그 지역만의 공해가 될 수 없습니다. 모든 지구에 반드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대한민국도 최소한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만성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조금 따져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.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뤄보겠습니다. 민물 생태계는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저류 생태계, 즉 호수 같은 걸 이야기하죠. 그 다음에 유동적인 물, 로틱 에코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. 이것을 강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 저류 민물 생태계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그 북미에 있는 오대호가 있죠. 저는 이게 그 비행기를 타고 오대호 날아가 보긴 했는데 바다처럼 높더라고요. 레이크 수피리어, 온타리오, 휴론, 이리, 그리고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. 이 중에 수피리어가 미시간이 제일 큽니다. 이런 어떤 그 저류 민물 생태계에 대한 사진을 몇 개 보겠습니다. 또 유명한 게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칼 호수 같은 게 있습니다. 바이칼 호수는 우리가 시베리아에 있는 호수고 지구에서 얼지 않는 민물의 20%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. 여기에는 이 호수에만 약 1,500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고 이 중에 아주 유명한 하나가 바이칼 호수의 물개입니다. 잠시 그 바이칼 호수의 사진은 우리 김광근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건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. 그리고 유동적인 민물 생태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이 되겠습니다. 물론 그 지하수도 대부분이 민물 생태계에서 로틱에 속합니다. 제일 긴 순으로 보면 나일강이지 6,650km 되어 있습니다. 저희 잘 몰랐었습니다. 정말 기네요. 그리고 이 아마존강, 중국의 양자강이 3위로 길고요. 미시시피 미국에 있는 이것이 4위인데 실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. 거기에 비해서 우리 황하가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한 10대 강을 여기 뽑아놨는데 저희들이 이 아마존 강이 워낙 생태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. 아마존 강은 그 강 자체로서 굉장한 어떤 그 생태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복잡한 민물 생태계를 보입니다. 그 모든 산호초에 서식하는 어종만큼 이 아마존 강에 서식하는 생물이 많이 있습니다. 카리브해에 어떤 존재하는 어종의 5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아마존은 강이 크고 넓기도 하지만 그 아마존이 받아들이고 있는 생명이 대단합니다. 그래서 잠시 이 아마존 강의 사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이 수중 세계 중에서 지구의 수계, 그 중에서도 민물 생태계와 민물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요.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해양과 대양, 바다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까 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